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실전 배팅, 배당가치, 고액 배당, 하이 리턴,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농구 토토 승 5패 10회차 미리 보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구 토토 승 5패 10회차 미리 보기에 앞서서 9회차 돌아보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고 돌아보기 마무리 짓고 이제 미리 보기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필요한 것이 좀 그래도 알고 가야 될 것이 3개 회차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연속 2월 승호패 9회차가요. 그래서 좀 더 관심도가 높았던 9회차였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1등은 또 나오질 않았습니다. 1등 없이 그리고 이제 2등이 6투표가 나왔고 구자가 나왔고 개별 환급금이 1억 8,574만 3,150원 이렇게 개별 환급금입니다. 이렇게 된 9회차 결과였습니다. 이거 승호패라는 것이 승호패, 승무패 이런 것들은 그 3개 회차까지만 연속 2월 1등 당첨금의 연속 2월이 3개 회차까지만 되지요. 다들 뭐 승무패 뭐 하루 이틀 하신 분들이 아니시니까 다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4개 회차 연속 2월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차 자리까지 가면 그러니까 4개 회차 연속 자리까지 가면 그 해당 회차에서는 1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환급금을 전부 다 이제 차순위 차등위 당첨자들의 적중 투표에 개별 환급금 계산해서 다 이제 정산을 해 버리고 털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직전 농구 토토 승호패 9회차 결과를 좀 살펴봄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1등 당첨금 없이 당첨자 없이 이렇게 한번 이제 털고 가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이 났었고 좀 의욕적으로 덤벼봤었던 그런 9회차였었는데 결과가 등위권에 들어가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던 그런 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리 보기 10회차 미리 보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한번 요거 준비해놨네요. 이 얘기 한번 간단하게 돌아보기 내용 중에서 요것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9회차에서 8번 경기였었습니다. 이게 이제 8번 경기였었어요. 8번 경기였었는데 달라스 쪽으로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배당이 크게 변했습니다. 먼저 해외 배당을 보시면 새벽에 이게 27일 토요일 9시 30분 경기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30분 경기인데 이제 배당이 새벽 3시경에 이렇게 1.5배당 시작하고 쭉 유지됐던 것이 1.8배당, 1.9배당 이렇게까지 이제 쭉쭉쭉쭉 배당이 이제 달라스 쪽의 배당이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새벽에 있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그리고 배트맨은 뒤따라서 이제 아침 8시 이후에 다시 변동 배당을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아침 8시 5분에 이렇게 1.38로 책정해 놨던 배당을 1.60까지 이제 올려버리는 이런 변동의 폭이 크게 나오는 댈러스 쪽에 요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디애나 쪽으로 이제 배당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무슨 내막이 있었냐면 돈치치가 출전 예정이었던 돈치치가 나오지 못한다. 한 템포 더, 한 자리 더 로테이션 결장한다라는 것이었죠. 허리가 좋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농구 토토 할 때 특히 NBA 쪽은 특히 이제 더 그런 것이 항상 이렇게 선수 부상자 리스트나 뭐 DL 같은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서 이제 데이 투 데이가 이제 항상 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데이 투 데이는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될지 뭐 questionable, probably 뭐 이런 상태, 그런 상태 데이 투 데이에 있는 상태에 그렇게 리스트업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로 뉴스가 나와서 데이 투 데이지만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출전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고요. 데이 투 데이 상태 리스트업에서 반대로 뉴스가
발라져서 나오는데 출전 못할 것 같다라고서 예상을 했지만 출전하는 경우도 또 허다하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농구는 계속 이제 이렇게 경기 수가 백투백으로 갈 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제 감독 마음입니다. 이제 당일날 어떻게 라인업을 발표하느냐 이제 마음인데 이렇게 이제 기습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경기에 얼마 앞두지 않고 이미 이 시간대는 뭐 이거는 말할 거 없고요. 이 시간대도 마찬가지로 뭐 손볼 수도 없는 상태도 국내에서는 뭐 손보고 자시고 뿐만 아니라 일단 마감 다 된 상태입니다. 특히 농구 토토 승 5패 9회차 마감된 상태였죠. 뭐 금요일날 저녁 경기 하나, KBL 경기가 하나, 편성이 1번 경기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먼저 경기 1번 경기 했고 마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손 쓸 수도 없이 물려버리는 뭐 이런 셈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농구 토토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아쉽고 이거 너무 좀 불합리하고 또 아쉬움이 좀 있고 불리하고 이런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종종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일단 농구 토토 구성 자체가 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 경기가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좀 얘기를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 그래서 프로토 공략 같은 거 할 때는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 그에 관련된 영상도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프로토 공략이라면은 최대한 늦게 배팅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아울러 농구 토토 편성이 좀 큰 이 덩어리로 이제 시작하는 동시간대에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 NBA 경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마감을 좀 잡아주는 뜬금없이 금요일날 저녁 KBL 경기 하나가 있으니까 먼저 하루 전에 마감을 해버리고 이제 손 쓸 수 없이 기다리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너무 몰지 말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그럼 좀 아쉽고 바라는 점이고요. 앞선 9회차에서 이런 경기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10회차 이제 10회차 얘기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이거 앞선 뭐 돌아보기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7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네요. 자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10회차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실전 배팅 추가로 또 마감이 요게 발매 기간이 이렇게 되니까 발매 시간 수요일날 3월 31일 수요일 8시 아침 8시에 발매 뚜껑이 열려서 4월 2일 금요일 18시 50분에 마감이 되니까 그러면 목요일 중해서 실전 배팅 또 이제 추가로 작업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미리 보기이니까 왁구를 좀 잡는 포괄적인 배팅의 틀을 좀 잡고 그리고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변의 여지는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면서 일단 간단 명료하게 포인트 잡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경기가 모비스랑 안양 KGC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3급 난이도로 읽어줘야 된다 싶고 배당 이변의 여지도 같이 담겨져 있는 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안양 쪽을 복병으로 본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안양 쪽을 수치적으로 보면은 모비스가 뭐 리바운드에서도 앞서고 어시스트에서도 앞서고 리바운드 비교를 해보면은 37. 안양이 리바운드가 좀 모자라요. 지금 보면은 올 시즌 요거밖에 만약에 리바운드만 안양 쪽에서 더 나왔으면은 선두 다툼까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아쉽고 어시스트도 19개, 17개 뭐 요 정도 수준인데 기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모비스가 더 앞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과 그리고 용병에 대한 효과, 모멘텀, 배팅의 근거, 실전 배팅에 있어서의 노림 이런 매력은 안양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썰린저 효과를 어디까지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끌고 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는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요렇게 지금 저는 이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전 배팅 들어가면 안양 쪽을 가지고 한번 안양 가지고서 복병을 한번 보자 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배팅을 소화를 해내야 될지 이제 5를 또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배당 더 큰 배당까지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랑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점에서의 순위는 11위, 12위 뭐 요 정도 되는데 여기 뭐 동부고 여기 서부고 좀 변화가 좀 있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직전 경기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최소한 목요일 날 정리를 할 예정인 실전 배팅에서 이제 핵심 마킹의 결론은 거기서 뽑아내야 될 것인데 지금 결론을 내는 것은 좀 섣부른 것이고 지금은 좀 무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적과 부상, 뭐 복귀 뭐 이런 내용입니다. 트레이드 마감 시간에 맞춰서 토론토 쪽에서 인아웃이 좀 있었습니다. 저쪽을 먼저 파워를 내보냈고요. 포틀랜드 쪽으로 파워를 내보냈습니다. 얘를 어디로 보냈냐면은 포틀랜드한테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쪽에서 포틀랜드에서 데리고 온 선수가 트렌드랑 후드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기대주입니다. 기대주. 영건, 기대주, 젊은 선수. 올 시즌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되는 차차기 내년, 내후년 이렇게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데리고 온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올 시즌은 큰 욕심 없다는 소리죠. 반대로 말하면 올 시즌은 큰 욕심 없다. 리빌딩의 의미를 두겠다. 뭐 이런 거. 지금 당장 성적을 내주고 있는 건 파월이었거든요. 지금 올 시즌 아주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지금 포틀랜드로 보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틀랜드는 올 시즌 우승에 대한 욕심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토론토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 시즌에 큰 욕심은 없다. 뭐 이제 요런 얘기가 되겠고요. 요런 내용이 좀 하나 있고, 골든 스테이트는 이제 커리의 복귀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일단 와이즈맨이랑 조던 풀이 많이 성장했고, 그다음에 와이즈맨도 이제 부상 끝내고 이제 부상과 뭐 코로나 이런 프로토콜 다 끝내고 복귀했고, 이제 문제는 커리인데, 커리가 이제 훈련을 다시 이제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초에 지금 현 시점까지 볼 수 있는 내용이. 그러면 경기는 이제 주말 경기이니까 주말에는 잘하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며칠, 한 이틀, 3일, 하루 이틀 더 두고 보면은 커리에 대한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거 확인해서 실전 배팅 거기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내용 나오는 것까지 참고해서 실전 배팅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다 라는 거. 그렇게 이 경기는 정리를 그 정도 선에서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거 되면은 이쪽이죠. 저는 골든 스테이트 쪽이 좀 더 재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배당 메리트도 이쪽에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스턴이랑 휴스턴의 경기. 여기는 난도가 배팅 난이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단통으로 들어가야 될 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단통은 여기다가 보스턴 쪽에다가 한 수비. 휴스턴은 뭐 올 시즌 망했습니다. 그냥 망했어요. 그다음에 망한 짐에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런 거고. 4번 뉴욕 닉스랑 댈러스의 경기. 댈러스 나오네요. 댈러스 이제 여기는 돈치치랑 포르징기스 다 로테이션 관리
부상, 체력, 관리, 로테이션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정상화된 전력, 최적화된 전력 가동이 이제 가능해 보인다 싶고요. 싶고 뉴욕 닉스도 여기도 복귀 모멘텀이 있는 것이 이제 로즈 흑장미 로즈가 지금 코로나 프로토콜을 다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복귀했기 때문에 랜들이 약간의 부상, 잠 부상을 좀 달고 있다, 가벼운 부상을 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랜들의 부상만 없이 주중 스케줄이 쭉 진행되어 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주말에 펼쳐지는 이 경기까지도 뉴욕 쪽에서도 볼만한 카드, 볼만한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여기는 박빙 구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빙 결론은 여기는 박빙으로 보고 그러면서 5 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승부를 좀 잡아놓고 여기에서 투툴로 갈 수 있다라면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요것만 이제 볼 수 있는 둘 다 아치꼬치 하다 싶으면 그냥 여기다가 딱 힘을 싣고서 말아버리는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이런 것들 지금으로서는 박빙 속에서 화살표가 이게 좀 더 두껍네요. 이쪽이 좀 더 댈러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 하시고 여기까지 잡아놓고 일단 초안을 좀 잡아놓고 다음에 5번 경기 인디애나랑 샬럿의 경기입니다. 여긴 좀 배팅 난도가 좀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급 배팅 난도의 경기고 투툴까지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경기. 샬럿은 일단 라멜로 볼이 이거는 뭐 이거는 주말 돼봐야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아닙니다. 라멜로 볼이 이거는 그냥 시즌 아웃입니다. 시즌 아웃 볼 부상으로 볼이 했던 역할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예, 그렇죠. 드래프트 1순위에서 어시스트 팀 내 1위를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볼인데 일단 부상으로 시즌 아웃 상태. 그런데 여기서 로지어랑 헤이워드 이런 나머지 전력원들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지금 여전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는 쉽게 그러니까 볼의 시즌 아웃만 가지고서 쉽게 버릴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카드다. 라고서 샬럿을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상대 봐가면서 덤벼야죠. 인디애나 정도면은 같이 붙어볼 만한 상대라고 봅니다. 사보니스만 잘 막으면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요. 보고 기록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3점에 대한 정확도는 샬럿이 좀 더 낫습니다. 낫고 나머지 전반적인 데이터 기록은 다 비슷비슷하고 나머지 기록 살펴보는 건 뒤에 가서 또 실전 배팅할 때 한번 추가로 한번 더 살펴보는데 여기서 그거까지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악재도 있지만 이제는 면역력도 갖춰져 가고 있는 중이고 대안도 있다. 그리고 이 정도 매치업이면은 샬럿이 해볼만 하다. 자, 이렇게 샬럿 여기가 거의 개념이 복비형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 6번 경기는 멤피스랑 미네소타 여기 뭐 쉽게 정리가 되는 그런 판이죠. 이런 데서 배팅 난도 뭐 강하게 상급으로 가져갈 이유 없습니다. 그냥 단통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그거는 바로 멤피스 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멤피스가 그래도 막 선전하고 있는데 6위는 아니고 여기가 9위 그 다음에 15위 하고 있는데 멤피스가 홈 승률보다 원정 승률이 더 높았어요. 원정에서 선전해 오면서 그래도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레이스를 지금 박빙의 레이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원정 승률 갖고 먹고 산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이제 좀 교차가 되면서 이제는 좀 홈 승률을 끌고 올라갈 때가 됐다. 이 홈 승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플레이오프에 가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멤피스 입장에서는 앞으로 홈 승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저는 이렇게 뭐 갈 것 같습니다. 크게 무슨 변수가 발생하거나 완전 뭐 직전 경기에서 망가지거나 뭐 부상 변수가 생기거나 이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경기는 뉴 올리언스랑 애틀란타의 경기입니다. 아, 여기 혼전이죠. 여기 아주 혼전입니다. 애틀란타가 루 윌리엄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여기가 영입한 카드 윌리엄스. 클리퍼스로부터 데리고 왔죠. 라조 론도를 클리퍼스로 보내고 클리퍼스에서 이제 윌리엄스를 데리고 오고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자이언 윌리엄스가 버티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론조볼의 부상이 좀 있는데 론조볼이 그래도 3점을 잘 던져주고 넣어주면서 론조볼 때문에 톡톡히 제일 봤는데 론조볼 부상이 신경이 쓰이는 찰나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게 알렉산더 워커의 최근의 활약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꾸준하게 30분 이상 뛰어주면서 출전 시간 길어지니까 그와 더불어서 경기력도 같이 올라오고 이런 모습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뉴욕 올리언스가 저는 조금 더 재밌지 않겠는가 싶은데 자이언이 이 성장세 발전세가 워낙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뉴욕 올리언스 쪽으로 펠리컨스 쪽으로 약간 더 무게중심을 좀 두고 보고 있습니다. 5 마킹에 대한 활용도도 들어가야 될 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고 다음 네 8번 경기입니다. 유타랑 시카고의 경기가 되겠는데 유타랑 시카고인데 여기서 일감에 들어오는 건 당연히 유타죠. 유타가 뭐 최고의 지금 전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면 욕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부세비치를 영입을 하는 등 지금 의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유타의 경쟁력은 일단 외곽 3점과 그리고 리바운드 이렇게의 경쟁력이 특히 있습니다. 유타의 3점이 일단 에버리지가 39%가 넘어갑니다. 3점이 이렇게 39, 40 이런 퍼센테이지의 3점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몇 안 됩니다. 유타 있고요. 유타 있고 미러키 있고 유타 있고 브루클린 있고 클리퍼스 있고 요 정도 팀이 다들 잘 나가는 강팀들이죠. 요즘 현대농구에서 3점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는 거 이거는 주된 전력을 강화시키는 거에 뭐 키가 돼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3점 승률을 계속적으로 좀 높여가는 그러한 경기력,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들이 역시 잘 나갑니다. 이렇게 잘 나갑니다. 리바운드도 상당하고요. 48개 경기당 리바운드, 평균 리바운드 나오니까 시카고 불스의 45개에 비하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타의 이제 우세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다 해서 아무튼 결론은 유타. 결론은 유타. 여기는 가면은 그냥 단통 한 방으로 갈 수 있는 유타의 승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9번 경기는 피닉스랑 썬더의 경기입니다. 선즈랑 썬더 요파는 선즈가 역시 이제 앞서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선즈가 지금 라더를 제외하고는 거의 풀 스쿼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판 좋고요. 클라우더 저는 이 클라우더를 아주 제대로 데리고 왔다. 최고의 성공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살림꾼의 역할을 이런 게 진짜 팀 기여도가 높은 선수다. 이렇게 보여지고 썬더는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부상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오포드 바즐리를 비롯해서 풀 스쿼드로 붙어도 쉽지 않을 판국이고 그 뎁스의 깊이도 그렇게 깊다라고 할 수 없는 썬더인데 부상자까지 많아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피닉스 보면은 그냥 단통으로 가게 되겠죠. 여기서 뭐 피닉스를 본답시고서 분산으로 갈 이유는 뭐 없겠고요. 자, 9번 경기까지 봤고 다음에 이제 10번 10번 경기서부터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번인데 포틀랜드랑 밀워키의 경기입니다. 포틀랜드 앞으로 포틀랜드 레이스가 상당히 재밌다. 서부 6위, 동부 3위. 맨 처음에 맥컬럼 부상으로 쓰러졌죠. 맥컬럼, CJ 맥컬럼 쓰러졌죠. 복귀했습니다. 복귀. 그다음에 너키치 없었죠. 얘도 한 2달 넘게 쉬었습니다. 복귀했습니다. 릴라드 얘들 없을 때 혼자서 릴 장군 혼자서 다 하다가 살짝 삐끗해가지고서 일단 로테이션 결장 관리가 좀 필요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다 털어내고 또 복귀 정상적으로 복귀했죠. 또 파월 영입했죠. 토론토에서 파월, 뭐 지금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파월입니다. 자신의 데뷔 이후에 최고의 시즌입니다. 19.6 거의 20득점 평균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슛 성공률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50%에 달하고 3.44%에 달하고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이 파월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올 시즌 포틀랜드의 야망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것을 그대로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왜냐면은 이 포틀랜드가 지금 셀러리 캡이 거의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파월이 내년에 FA 재계약합니다. FA로 나갑니다. 재계약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캡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면은 재계약이 어렵다라고 여기 본다라면 재계약은 아닌다라고 보면은 올 시즌 승부를 보겠다라는 소리죠. 올 시즌 여기에 다 갖다 때리겠다라는 소리죠. 여기다가 올 시즌 올인 포틀랜드의 승부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서 요 정도 레이스 안 됩니다. 지금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포틀랜드는 열고 상태, 원고, 투고, 쓰리고가 아니라 그냥 열고 상태에 들어갑니다. 포틀랜드 정도 보시면 되겠고 포틀랜드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보고 여기가 분산도 가능하겠죠. 5 자리도 활용을 좀 하고 미러키가 뭐 만만한 팀이 아니니까 미러키도 강력한 우승 후보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실전 배팅에서 어떤 식으로 5 쪽으로 일단 무게중심을 잡아 놓는 가운데 이렇게까지 진행할 수 있겠는가 요거죠. 아니면은 풀커버로 가야 되는 판인가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포틀랜드를 그냥 보낼 순 없다. 포틀랜드 카드를. 그 다음에 킹스랑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킹스랑 레이커스 서부. 여기는 뭐 르브론 제임스랑 데이비스 부상으로 빠져 있는 거. 최소한 르브론 제임스도 3, 4주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에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이널에 목표를 두고 있는 레이커스니까 일단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그러면서 너무 또 정규리그 순위가 처지면 안 되는데 이런 관리를 지금 아무튼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좀 해내야 되는 게 이제 레이커스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드러먼드를 영입을 했습니다. 드러먼드를 여기 좀
이적 트레이드 내용이 좀 많아요. 지금 얼마 전에 그 트레이드 마감이 끝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나와 있는 게 드러먼드가 리바운드 왕이죠. 슈퍼 리바운더입니다. 리바운드 왕입니다. 이 드러먼드가 클리브랜드에서 이제 왔는데 경기당 13개 넘어가는 평균 에버리지 리바운드 그쪽에서 이제 바이아웃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계약 체결한 이제 드러먼드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정상적인 라인업이 나오면 르브론에다가 AD에다가 드러먼드 이렇게 돼버리면은 막강합니다. 그럼 또 우승 갈 수 있는 전력됩니다. 이제 그 전까지 그러니까는 르브론이랑 AD 얘들이 없을 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레이스를 할 수 있느냐 이건데 레이커스를 누르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어쨌든 간에 이들이 없을 때입니다.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는 레이커스 못 꺾습니다. 아무리 점배당이라고 해도 못 꺾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킹스가 복병이 될 수가 있어서 요걸 한번 같이 좀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킹스도 보고 레이커스도 보면서 5에 대한 활용수도 좀 높이고 여지를 좀 두고 이런 식으로 일단 펼쳐놓고 보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실전 배팅에서 정리를 할지 이제 끝까지 좀 고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12번 경기 원주 DB랑 KCC의 경기입니다. 원주가 이걸 참 이제는 좀 마음을 비우고 좀 접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고 KCC 헤인즈 효과 있고요. 그리고 KCC의 최종 목표점은 파이널 우승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알렉산더 영입까지도 지금 해놓은 상태. KCC의 레이스는 종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한참 연승 달리다가 조정도 좀 심하게 받았는데 다시 본연의 레이스 궤도를 찾아가는 이제 시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끝내기 승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끝내기 아주 방점이 강하게 꽝 찍혀서 나올 수 있는 KCC 흐름이 그렇다고나 할까요? 자,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 SK랑 오리온스의 경기. 오리온스의 역시 이제 오리온스 하면 높이의 제공권에 강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리바운드. 근데 보면은 오리온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높이 하는데 데이터 보면은 3점 슛률도 한 34%에 달하고요. 상대적으로 좋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서울 SK가 32%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낫죠. 지금 이 오리온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시스트도 경기당 어시스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인앤아웃 패스도 좋고 거기서 만들어가는 찬스, 그다음에 컷인 플레이도 좋고 속공도 좋고 뭐 이렇다라는 소리입니다. 오리온스 쪽에서의 어시스트 쪽은 이대성이 좀 기복을 보이는 게 이대성이 장점이자 강점이자 단점이자 강점이자 한 팀인 건데 아무튼 그쪽에서 자기 역할만 해주면은 오리온스도 무난하게 승부는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여기 KCC에 이어서 오리온스도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여기는 최대한 아껴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별 다른 이변 없이 주중 레이스 또 소식 흘러가면은 뭐 이쪽으로 저는 뭐 배팅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랜드랑 창원의 경기. 전자랜드가 좀 안타까운 뭐 일이긴 합니다. 정효근, 다음에 정영삼, 정정 지금 부상. 이들의 부상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플레이오프에 나간다 선수들도 플레이오프에서도 나오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런 약점이 있는 전자랜드인데 그것을 창원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요거를 이제 따져봐 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또 강해 보이는 창원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선전하고 또 이변의 여지를 내준다 라고 보는 수준이 무에 해당하는 O 마킹, 요 O 마킹을 좀 활용할 수 있겠는가고, 아니면은 결국에는 모티베이션이고 또 전투력이고 정신력이고 이런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전자랜드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요쪽으로 가든가. 이제 이렇게 가능성을 이렇게 두 개 열어놓고서 봅니다. 이 O로 가든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전 그래요. 제 마이배팅 구상으로는 O로 가든 아니면은 승으로 가든 간에 단통으로 가고 싶다. 이 경기는 마지막 14번 경기는 단통으로 한번 때리고 싶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까지 한번 마이배팅을 한번 평형해 드려 보고요. 이상으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4번 경기까지 농구토토 승호패 10회차 미리 보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실전 배팅은 한 목요일 그 다음 정리 영상은 이제 실전 배팅 영상이 될 텐데 목요일 중에 업로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중간에 하루 이틀 3일 좀 더 보면서 이적 또 트레이드에 따른 적응 또 출전 타이밍 또 그리고 부상자들의 또 복귀 여부 상황 상태 이런 것들, 그리고 직전 경기 가장 최근의 경기 결과들 또 마저 또 확인까지 한번 거치고, 이러면서 다음 영상 농구토토 승호패 10회차 실전 배팅 영상 작업 한번 진행을 해보고 업로드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챙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고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